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체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경락생활로 시작을 했었는데 경락체험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코의 모든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코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 축농증 이런 것들을 전부 할 건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오늘도 좀 철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 경락입문 제1강에 경락치료의 대원칙에서 통즉불통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즉불통.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즉 불통,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통하게 하면은 즉 불통, 아프지 않게 된다. 이것이 사실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양의학에서는요, 모든 소통,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되고 피가 잘 돌고 이러면은 그냥 모든 병은 낫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통즉불통 얘기부터 먼저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난 1강에서 치매의 포인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전두엽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맥경, 그리고 또 측두엽을 치료하기 위해서 담경,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심포경, 네 번째 손가락, 삼초경, 그 다음에 그 발바닥에 신경 라인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동양의학이 서양의학하고 다른 거는요, 서양의학은 모든 병들이 그 병에 따른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그 마스터 키로 어떤 그 모든 그 방문을 열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치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뇌 관련 모든 질환, 예를 들어서 중풍만 하더라도 서양의학에서는 뇌경색, 뇌일혈, 뇌출혈, 뇌연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중풍이면 그냥 중풍이에요. 그처럼 중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씨병,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치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 이런 두통, 전체적으로 머리에 관한 모든 질환에는 쓸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해드리는 모든 강좌들을 여러분들 그런 어떤 경락의 유주라는 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치료가 참 쉬워지고 커집니다. 스케일이 커진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코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코에 대해서 배우면은 서양의학에서는 일단 축농증이라 안 그러고 부비동염이라 그래요. 만성 부비동염, 급성 부비동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코예요. 코인데 효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코, 그 다음에 또 언제 할런지 몰라도 언젠가는 눈에 관한 것도 하겠죠. 비문증 같은 거. 또 언젠가는 귀에 관한 것도 하겠죠. 이명 같은 거, 난청 같은 거. 그 다음에 언젠가는 턱관절도 하겠죠. 그 다음에 입에 관한 것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시면은 굳이 어디 가서 책 같은 거 안 봐도 이런 병들뿐만 아니라 이 유주가 지나는 경락삭의 다른 병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미용추나라 그래가지고 미용추나라 그래서 얼굴을 작게 한다든지 사각턱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얼굴에 붓기를 뺀다든지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좀 더 부언해 보면은 서양의학이 가장 그 큰 장점이 두 개예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진단이에요. 맞잖아요.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 병을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수술, 우리가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제왕절개 같은 걸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수술 받을 그런 환자보다는 그냥 어중간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감기라든지 두통, 그다음에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면은 거의 다 서양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 화학, 뭐 생물학. 뭐 요즘 누가 그저 옛날처럼 이 별을 보고 기상을 관측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과학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우리 동양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침을 맞고 도수 치료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길이다, 확실한 길이다 이런 철학이 없으면 내가 나한테 확신을 못 주는데 어떻게 남을 고쳐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진단은요. 여러분들 여기가 코죠. 여기가 코고 여기 양쪽이 광대뼈잖아요. 여기다가 손가락 뒷면을 이렇게 대세요. 환자들한테. 대면은 왜 손가락 뒷면을 대느냐 하면 이 손 앞에 바닥 쪽에는 땀 같은 것도 나고 그리고 항상 뭐를 만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쪽은 비교적 온도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픈 쪽이 그러니까 코가 막혀 있다든지 콧물이 흐르는 쪽이 더 차가워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살짝 요렇게 쓸어 보세요. 요렇게. 여기 하면은 처음에는 자기한테 해보고 나중에는 이 가족들한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픈 쪽이 조금 더 찹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코가 막힌다든지 이런 게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이 부비동에서 오거든요. 부비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뼈 아래, 코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공기가 차 있어야 머리 뼈를 좀 가볍게 합니다. 우리 새를 보세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새 날개뼈를 보면 그 뼛속이 꽉 차 있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콧물이 맑으냐 그다음 끈적끈적하고 탁하냐. 맑으면은 몸속이 지금 차가워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탁하면 우리가 축농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저축한다 할 때 축에다가 고름농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름이 쌓인다. 요즘은 축농증이라 안 그래요. 부비동염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콧물이 탁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열이 가득하고 염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치료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핵심 포인트는요. 코 안 풀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콧물 나오고 하면은 막 휴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뭐 난리 나잖아요. 계속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 다 헐어요. 예. 그럼 또 코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막 풀잖아요. 그렇게 해도 코 헐어요. 이 콧물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동양의학에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발바닥에 이 각질 생길 적이에요. 발바닥에 각질 생길 적에 지금 이 사람이 발에 많은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뺏겨버리면은 뇌에서는 이 부족하구나. 더 많이 보내라. 그래서 더 두꺼워져요. 그것처럼 콧물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몸속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 하나는 몸 바깥에서 들어온 균을 여기 가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얘네들을 죽이도록 하는 일종의 이 감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콧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자꾸 풀어내면은 콧물은 콧물대로 생기고 코가 헐고 더 문제가 나요. 그럼 이거 안 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마음속으로 한 4번에서 5번 만에 한 번을 풀자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풀 때도 막 이렇게 그 세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찍어내세요. 이렇게 찍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로 누가 또 많이 걸리냐면 아기들 많이 걸리거든요. 아기들 같은 데는 요 콧등에 있죠. 여기 요 인당이라 그러는데 양쪽에 여기를 갖다가 따뜻한 수건 같은 걸로 자꾸 이렇게 찜질해주면 낫습니다. 이거 코 안 풀기만 해도 이거 한 이틀만 버티면 웬만한 그 병들은 이거 뭐 비염이라든지 이거 코 막힌 거 낫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포인트 들어갈게요. 포인트를 이번에는 한방하고 해부학의 그 어떤 크로스오버,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콧망울에서 귀 앞쪽 움푹 들어간 곳까지 가는 상악골 라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콧망울이죠. 이게 콧망울인데, 이 콧망울 요 밑에서 손가락을 위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올리면 뼈가 탁 닿아요. 그러면 이게 요 뺨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때기 요 살, 요 뺨 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이게 상악골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턱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하악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 치료할 거는 상악골하고 하악골을 동시에 치료할 건데 상악골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면은 요 콧망울에서 양쪽입니다. 근데 아까 손을 먼저 대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 찾았죠. 근데 문제 있는 쪽을 해도 되고 어차피 코는 이게 전부 양쪽으로 뚫려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그냥 같이 해주세요. 자,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 올려요. 이렇게 찔러 올리면 상악골에 닿아요.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여기 귀죠. 요 귀 앞에 요 오목하게 들어간 데까지를 여러분들이 몇 등분을 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한 7등분 정도, 그러니까 촘촘하게 가는 게 좋아요. 여기를 찔러 올리면 그쪽에 지금 병이 있는 분들은 약간 시원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약간 아픈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다면은 이렇게 올려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요렇게 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귀 밑에 여기가 턱에 이게 각이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 남자들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죠. 복숭아 씨. 여기까지를 선을 그으면은 이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턱 아래쪽이죠. 이거를 광경근이라 그래요. 목을 넓게 덮는다고 광경근인데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콧망울에서 귀 쪽으로 갔죠. 이번에 귀 쪽에서 후두 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여기 하다 보면 아주 예민한 데가 있어요.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거기 아파요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짚고 한 10초 정도, 뭐 1분까지 있어도 돼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막힌 코는 거의 즉석에서 뚫립니다. 콧물도 줄고요. 자, 그 다음에 혈자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혈자리 포인트는 우리가 옛날에 수태음 폐경에서 저런 거 배우셨죠. 폐개규 우비. 폐가 외부로 통하는, 자연과 소통하는 외부 통로는 코다. 폐개규 우비. 그죠?
그러면은 여기 경근소통방이 뭐냐? 태연태백입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있어. 그러니까 콧물이 탁해. 어제 소부. 그죠? 뭐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줄게요. 편하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콧물이 너무 줄줄줄줄 흐른다든지, 안 그러면 그 콧물이 하나도 없이 그 코안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막 코딱지가 착 있어. 이러면 수분 조절을 해야겠죠. 조습 조절, 그죠? 척택 위중. 다시 합니다. 경근소통, 태연태백, 염증, 어제 소부, 그 다음에 수분 조절, 척택 위중.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목도리를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목도리 하는 거랑 아까 코 안 푸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자연치유 돼요. 세 번째, 실내 습도 유지. 뭐 이것도 뭐 아는 거고. 네 번째, 열성 음식 피하기. 이 열성 음식이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인스턴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라면 이런 거, 그다음 과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강차 호흡하기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생강차를 끓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강만요. 뭐 계피를 약간 넣어도 돼요. 약간 끓여가지고 일단 목에다가 마치 우리 머리 감는 것처럼 수건을 이렇게 두르세요. 수건을 두르고 앞에 그 그릇은 어떤 데 두냐면 라면 그릇 같은 거 있죠. 좀 넓은 그릇. 뭐 우리 떡국이나 뭐 육개장 먹는 넓은 대접. 거기다 생강차를 한 3분의 2 정도 채워요. 그 다음에 차 숟가락으로 생강차를 한 숟가락 떠서 여기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봐요. 왜냐? 여기가 우리 피부 중에 제일 약한 데거든요. 여기 떨어뜨렸을 때 적당하게 따뜻해야 이 코 속에 화상을 안 입어요.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그 뜨거운 김을 들이쉬면은 이 혹대에다가 혹 붙이니까 찻숟갈로 여기 한 숟갈 한 방울 똑. 그럼 그게 되면 여기 수건 두르고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면은 효과 좋아요. 그 다음에 보통 식염수 가지고 코 세척하는 분들 있으신데, 사실 동양의학 쪽에서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세균도 생기고, 아까 말했듯이 콧물이 더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 안 풀기, 그 다음에 아까 지하 포인트 2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침자리, 그 다음에 생강차 마시기, 목도리 하기, 요거만 해도 충분히 낫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이 동양의학의 진수입니다. 마스터키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취미생활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5,000년 동안 1만 년 가까이 쌓인 어떤 그 경험과학의 진수를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경락 입문 까먹으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니까 수태음 배경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주에 치매 했잖아요. 그럼 치매에 관련된 근육적인 경락들이 있었죠. 동맥경, 그죠? 그 다음에 담경, 그 다음에 삼초경, 그 다음에 심포경, 신경,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완해 나가시면 본인은 물론이고 여러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